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챗 등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리라 믿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환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8페이지 건널 도자부터 해보겠습니다. 건널 도자입니다. 건너다 하는데 어디를 건너요? 물을 건너니까 물숫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가 이게 법도 도자죠. 법도 도자입니다. 요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도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법도도자가 원래는 글자가 요런 글자입니다. 요게 여러 서자입니다. 여러 서자에 불화자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 사람이나 많다 이 뜻이죠. 뒤에 글자가 요 또우자죠. 요거는 손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손, 그죠? 요거는 여러 서자라는 것은 요게 집범자입니다. 그죠? 집에다가 요게 빛이란 뜻입니다. 빛광자를 저렇게 쓴 겁니다. 집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불을 피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집에 불을 피웠다. 옛날에 집을 이렇게 불을 피워서 환하게 밝혀 놓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다, 여럿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걸 가져왔죠, 그죠? 요거에다 손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사항을, 요게 손이라는 의미죠, 또우자가, 그죠? 손으로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요 도자가 헤아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헤아린다는 뜻은 여러 가지 중에 뭘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확대돼서 법도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법도 도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도 도자에 보면은 법도 도자에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다라는 의미가 법도 도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건너다는 의미죠. 그죠? 물을 건너다. 그래서 건너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건너다라는 글자는 이거 말고도 요게 건널 섭자가 있죠. 그죠? 똑같은 자입니다. 건널 섭. 유의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 그러면은 건너는데 어디로 건너요? 미자는 여기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미자인데 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건넌다니까 미국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강 그러면은 강을 건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강해서 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도 그러면 도자에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건네준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매도 그러면 팔아서 주는 것을 매도합니다. 그죠? 정확한 의미로 팔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도 그러면 도자가 이제 방금 주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부도 그러면 주지 못하는 것이 부도입니다. 내가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하는 것,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는 게 부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도란 의미를 한자를 세게 보면은 왜 그것이 부도가 되는지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 도자 보겠습니다. 길도니까 길은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다는 의미가 있는 이것이 쉬엄쉬엄 갈 차자입니다. 그죠? 이게 부수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차자입니다. 요게 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이 부수 겸 뜻을 담당했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아마 얼마 전에 아마 글자가 요 글자도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나여자입니다. 요게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자가 도자가 된 것은 사실은 음이 약간 좀 틀립니다. 이렇게 조금 많이 틀린 얘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요 밑에 여기가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있습니다. 나무 위에 요게 집입니다. 요렇게 된 나무 위에 집입니다. 나무 위에 집이니까 이게 나무 위에 집은 작은 집이죠. 크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의미가 이게 오두막집입니다. 오두막집. 오두막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작은 집, 오두막집이 누구 집이에요? 다른 사람 집이 아니고 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간다는 의미가 붙은 쉬엄쉬엄 갈 착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나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길을 간다는 의미는 내가 다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길. 옛날에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레가 다니는 길이 있고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니는 길은 이건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거 보행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행길. 차도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를. 그래서 길이라는 글자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그죠? 우리가 제일로 많이 쓰는 이게 길도자가 있습니다. 길도자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길로자가 있죠. 그죠? 길로자가 있습니다. 이 길은 구분을 어떻게 하노 그러면은 요것도 길이라는 의미인데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지름길. 경자죠. 전부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 길을 구분해 보면 지름길이니까 이렇게 큰 도로가 아니고 작은 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름길 경자가 지름길이라는 길이 제일 작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한자 길도자가 그 다음 작은 글자입니다. 요거는 수레 한 대 정도가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요거는 수레 한 대도 못 다니는 길입니다. 지름길이니까. 그 다음에 길도자는 요거는 수레 한 2대 정도 다니는 길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큽니다. 왕복 수레가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길로자가 제일 큰 길입니다. 우리가 신장로 하잖아요. 그죠? 요 글자 중에는 길로자가 가장 큰 길을 의미한 겁니다. 요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상 그러면 길 위란 뜻이죠. 그죠? 도상에서 뭘 한다. 근데 길 위란 뜻입니다. 방도 그러면 방자가 모방자인데 방법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방법의 길, 방도를 찾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도를 요렇게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 길 도자를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거하고. 별도 그럼 별자가 다를 별자죠. 도자도 여기 다른 방도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별도 그러면 다른 방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중하차 그러면은 길 가는 중에서 멈췄다. 도중하차 그런 얘기죠. 그죠? 중도에 수레를 멈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질 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데 누가 넘어져요? 동물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물건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넘어진다는 의미로 사람 인자가 이게 부수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를 도자죠. 이를 도. 도자의 음을 담당하면서 그 다음에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 도자를 보면은 원래 이 도자가 이 근문에 보면은 도자가 요게 이를 지자죠. 이를 지자는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르러 땅에 도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 칼도자가 근문에 보면 이렇게 칼이 아니고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화살이 이렇게 이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람이 어느 곳에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소전에서 요 사람 모양이 칼로 바뀐 겁니다. 칼로 지금의 글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글자로 보면 여기에 화살이 이루어졌다는 게 여기 화살을 의미한 겁니다. 그죠? 화살. 요건 또 칼이잖아요. 그죠? 칼이잖아요.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더하면 어때요? 사람이 화살과 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죠? 칼에 맞아서 넘어지다. 요런 의미입니다. 쓰러지다. 화살이나 칼에 맞으면 쓰러지죠.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화살하고 칼 맞으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넘어지다는 의미 글자는 요거 말고도 요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넘어질 골자입니다. 같은 자입니다. 그죠? 넘어질 골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산 그러면 산자가 재산이라는 그런 뜻이죠. 재산이 넘어졌어.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넘어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산된 겁니다. 그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다른 사람인데 갚아줄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 그러면 도자가 넘어지다, 그 다음에 반대로 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는 반대로 되다 이런 뜻입니다. 둘치자죠. 그죠? 반대로 두는 것을 도치 그럽니다. 뭐를 도치했다 그럴 때 바로 두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두는 것을 도치했다 그럽니다. 타도 그러면 타자가 칠타자죠. 그죠? 쳐서 넘어지도록 하니까 쳐서 부수어 버리는 걸 타도 그럽니다. 우리가 뭐 나쁜 것을 타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타도하다 그럴 때 그자입니다. 졸도 그런데 졸자가 마칠 졸자인데 갑자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졸도하는 것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졸도한다 그럽니다. 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졸도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질그릇 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 자, 근데 여기에는 이게 앞에 가면 이게 언덕부자가 이게 부수입니다. 왜 언덕부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노? 그러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질그릇의 가마가 언덕같이 이렇게 울룩불룩 생겼다고 언덕부자가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글자, 이 글자 자체가 질그릇이란 겁니다. 질그릇,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과 의미를 담당하겠죠. 그죠? 질그릇이란 글자는 원래 이 글자가 원래는 먼저 쓰인 글자입니다. 원래 먼저 쓰였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 있습니다. 여기에 절구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절구고잉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절구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절구질을 할 때 이 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모습 자체가 절구질을 하는 모습인데, 절구질 하는데 요 그릇 자체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먼저 질그릇이란 의미 글자가, 이 글자가 먼저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 언덕부자, 요게 언덕부자입니다. 그죠? 언덕부자가 더해져서 질그릇을 굽는 가마를 얘기합니다. 질그릇을 굽을 때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싸서 하는 가마 안에서 이렇게 질그릇을 만든 걸 넣어가지고 불로 피우잖아요. 그죠? 이 가마 자체가 언덕을 닮았다 그래서 언덕을 닮았다. 그래서 언덕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흙이 이렇게 있는 게 언덕 모습입니다. 질그릇도 가마를 굽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마가 여기 이렇게 언덕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부자를 넣어서 질그릇을 굽는 가마를 의미하면서 가마를 의미한 것이 가마가 언덕을 닮았다 그래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또 질그릇도 이 글자 말고 요런 글자가 있죠. 요거는 질그릇 견자입니다. 질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도공 그러면은 질그릇을 만드는 기술자죠. 장인공자니까 장인이라는 것이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도예 그러면 질그릇의 예술이니까 질그릇을 가지고 어떤 예술로 하는 기술을 도예라 그러죠. 그죠? 도예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런 예술을 얘기합니다. 도취 그러면은 질그릇이라는 도자에다가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면은 즐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취자가 취할 취자죠. 즐겁게 취하는 것을 도취됐다 그러잖아. 먼 일에 도취됐다 그러면 거기에 아주 매우 즐겁게 이렇게 취해졌는 게 빠지는 것을 도취됐다 그런 거죠. 도자기 그러면은 자자가 사기그릇, 질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자기 그러면 흙으로 구워낸 그릇의 총칭을 도자기라고 합니다. 또 질그릇도 포함되고 뭐 다 윤치돼서 들어가는 그릇 다 총체적으로 흙으로 구워낸 걸 도자기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저 한번 보겠습니다.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니까 당연히 복숭아 나무를 얘기하니까 복숭아 나무 목자가 복수 겸 이게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죠? 뒤에 나오는 글자가 이게 조짐 조자입니다. 조짐. 어떤 조짐이 낌새가 있다고는 조짐 조자입니다. 그래서 조자가 도자로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또 있겠죠. 그죠? 이 조짐 조자는 거북이에 이렇게 등껍질입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에다가 손국 같은 거를 이렇게 불에 빨갛게 달궈서 찢으면 이게 금이 가잖아요. 그죠? 이 금이 이렇게 쭉쭉 갑니다. 쭉쭉 가면 이 금을 간 모양을 보고 이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점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점괘. 요 모습입니다. 요 글자가. 송곳으로 달군 찢어서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점괘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어떤 조짐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괘라는 의미도 있고 조짐이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괘라든가 조짐이라든가 이거는 조금 약간 뭐라 이게 점을 얘기하니까 약간 신성시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신성시한 그런 의미입니다. 점치고 뭘 하는 게. 여기에다가 나무 목자를 더하면은 뭐가 돼요? 신성시 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신성시 되는 나무가 복숭아 나무래요. 복숭아 나무가 왜 신성시 됐나 그러면은 옛날부터 복숭아 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많이 내려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릉도원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릉도원 가는 것이 그 복숭아 나무 그 언덕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 얘기를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만 굉장히 살기 좋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고장이 있습니다. 무릉도냐. 그런 그 환경을 얘기합니다. 거기도 이 복숭아 나무가 나옵니다. 또 복숭아 나무는 여러분들 그 여자들의 약간 성기 비슷하게 닮았다 그래서 임신이라든가 어떤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숭아 나무가. 그래서 약간 신성시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그 사연에 보면은 이게 동방사기가 복숭아 3개를 훔쳐먹고 삼천갑자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숭아 3개를 천도복숭아, 하늘에 나는 복숭아, 그 털이 없는 복숭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맛있습니다. 천도복숭아. 그것을 먹고 삼천갑자 살았다 그러면 삼천갑자가 몇 년이에요? 1갑자가 60년이니까 18년 동안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또 손오공도 복숭아를 먹고 불로불사했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들립니다. 또 제사상에는 이 복숭아를 안 씁니다. 왜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안 쓰나 그러면은 이 복숭아가 귀신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제사는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안 씁니다. 여하튼 이 복숭아 나무가 약간 이런 신성시되는 그런 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와 이게 조짐조자를 더해서 복숭아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도원 그러면은 원자가 밭이라는 의미죠. 그죠? 복숭아 밭, 정원 원자입니다. 황도 그러면 누런 복숭아, 잘 익은 누런 복숭아 맛있죠. 그죠? 맛이 있습니다. 연하고. 도화 그러면은 화자가 꽃화자니까 복숭아 꽃을 얘기합니다. 도모 그러면은 복숭아 뭐예요? 털모자니까 복숭아 털. 복숭아 털을 그냥 먹으면 굉장히 까끌합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숭아는 항상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먹죠. 최소한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 털 때문에. 옛날에 사실은 시골에 저도 있다 보면은 복숭아는 옛날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밤에 복숭아가 이게 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벌레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숭아를. 그러면은 그 안에 벌레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레가 나온다고 해서 복숭아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벌레를 이렇게 잡아내고 복숭아를 먹는데, 그래서 밤에 복숭아를 설이라 그러죠. 그죠? 도둑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밤에 남을 걸 몰래 이렇게 따다 먹는데 복숭아 설이 할 때는 밤에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밤에는 그 벌레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벌레를 먹으면 이뻐진다는 그런 그 옛날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서리는 밤에 간다. 또 복숭아 이렇게 나무집에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옛날에는 런닝샷 안에 이렇게 넣었으면 목욕할 데도 없는데 그 밤새도록 그 복숭아 털 때문에 이렇게 깎으라워가지고 막 끓고 그런 기억도 사실 생생합니다. 요즘은 워낙 먹을 게 많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남의 복숭아 그냥 이렇게 훔쳐 먹는 사례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칠할도자입니다.
칠하다는 의미는 뭐 페인트 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칠할 도자. 벽에 흙 칠한다는 의미에서 흙도자가 이게 부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나오는 이 글자 자체가 칠할 도자, 길도자입니다. 칠하다, 칠할, 그 다음에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자. 그러니까 도자 음을 담당하면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여기에 칠할 도자가 보면 이 글자하고 이게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좀 전에 우리가 길도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길도자를 배웠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자입니다. 같은 자입니다. 또, 지금 말하는 요 뒤에 음과 의미를 담당하는 요 글자도 이게 같은 자입니다. 요 글자의 간체자가 요 글자입니다. 다 같은 자입니다. 간체자.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도자는 이거를 분석해야 되겠죠. 이 도자는 이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옛날에 중국에서는 강 이름이라든가 산 이름이라든가 이런 특정 이런 고유명사에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 이름이랬습니다. 이 강 이름인데 그 강에는 주변에 흙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흙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진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자에 진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흙. 그래서 이 진흙이라는 의미 있는데 여기에 흙토자가 들어간 건 소전부터 이게 흙토자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흙토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의미가 벽에다가 흙을 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칠하다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벽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다 흙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갈라지고 하면 자꾸 더 빨라야 됩니다. 요즘 세면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흙이 있는 벽에다가 흙칠을 한다, 칠하다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또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길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요 글자하고 그죠? 아까 배운 요 글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료 그러면은 칠하는 재료죠. 요즘으로 말하면 페인트 뭐 이런 게 되겠죠. 도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묵 그러면은 묵자가 먹묵자입니다. 먹칠하다는 뜻입니다. 도벽 그러면 벽자가 벽이라는 의미입니까? 벽에다가 칠하는 것을 도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둑버릇이 있다는 도벽은 어떻게 쓰죠? 훔칠 도자 쓰죠. 그죠? 버릇 벽자 씁니다. 도벽. 요거는 훔치는 버릇이 있다는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방금 사례에서 도벽은 벽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도탄 그러면은 도는 이제 진흙이니까 진흙에 빠지고 그 다음에 숯불에 탄다. 진흙에 빠지고 숯불에 따는 상황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나쁜 상황이죠. 그래서 공공하거나 고통을 받는 상황을 도탄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게 칠할 도자에다가 숫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도자 한번 보겠습니다. 벼도자니까 당연히 부수가 벼하죠. 그죠? 부수 겸 이게 뜻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이게 부수가 벼한데 요거는 모든 식물을 나타낼 때에 쓰는 그 부수자입니다.
벼를 나타낼 때는 요 벼도자를 씁니다. 그죠? 벼화자를 안 씁니다. 요건 붓으로 다른 식물하고 결합해서 어떤 식물을 나타내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뜻은 벼화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요게 퍼낼 요자죠. 요자가 도자로 음을 담당했습니다. 음을 담당하면서 또 의미가 있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퍼낼 요자 보면은 요게 무수자 이제 손톱조자 아닙니까? 그죠? 손톱조. 요것도 손을 의미합니다. 손, 요렇게 손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것이 이게 절구구자죠. 그죠? 요건 항아리를 의미하잖아요. 절구니까 이런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항아리. 두 개를 합치면은 손으로 항아리 안에 있는 물건을 뭐 곡식도 되겠고 물건도 되겠죠. 그죠? 물건을 퍼낸다는 뜻입니다. 퍼내다. 그래서 퍼낼 요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벼의 의미를 가진 이게 벼화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탈곡한 곡식을, 요 곡식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곡식을, 항아리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에. 항아리에 뒤에 담다는 의미입니다. 항아리에 담는 것이 뭡니까? 벼를 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벼라는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도작 그러면 작자가 지을 작자니까 벼를 짓다 그러는 건 벼농사란 의미죠. 그죠? 앙도 그러면 앙자가 모앙자입니다. 벼씨를 뿌려서 나오는 그 조그만한 그 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도 그러니까 벼싹을 얘기하겠죠. 모를 심기 전에 나오는 그 조그만한 벼 그걸 얘기합니다. 도고 그러면 고자가 집고자입니다. 그러니까 벼집이니까 볏집을 얘기합니까? 탈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을 얘기합니다. 도망 그러면 망자가 까끄라기 망자입니다. 그게 벼 까끄라기라는 거죠. 우리가 벼할 때 탈곡할 때 그 까끄라기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죠? 목욕을 안 하면 굉장히 그냥 옷에 묻어 잠을 못 잘 정도가. 도망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도망은 요렇게 쓰죠. 그죠? 도망. 지금 사례의 도망은 벼 까끄라리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둘도자 보겠습니다. 도두다는 건 손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올려서 높인다는 그런 의미로 손수자가 부스를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수 겸 뜻을 담당했습니다. 뒤에 글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조짐조자죠. 그죠? 조자가 돛다를 담당하면서 플러스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조짐인데 점괘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점치면 갈라지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점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손을 플러스 하면은 점괘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가려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둘도자가 본래 의미는 가려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려내다는 의미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점괘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거. 점괘가 여러 개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눈에 띄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점괘 중에서 유독 나인데 눈에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 눈에 들어오면 그게 도드라지는 거죠. 그죠? 드러나 도드라지다. 그 다음에 드러나나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꽃 중에서도 드러나는 꽃이 있고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도전 그러면 우리가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자가 싸울 전자죠. 싸움을 걸거나 도두는 걸 얘기합니다. 자꾸 싸움을 걸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전입니다. 그죠? 도발 그러면은 발자가 필발자니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까? 돋아서 일어나게 하는 게 도발을 한다. 도발을.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북한이죠. 도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화 그러면 화를 낸다는 화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를 일으키는 것을 도화라 그럽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을 도화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뛸 도자입니다. 뛰는 것이 손으로 뛰는 게 아니라 발로 뛰기 때문에 발족자가 뜻을 담당하면서 부수겸 뜻을 담당했죠. 조짐조자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조짐조. 음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도 약간 있습니다. 의미도. 이 조짐조자에 이 글자에 뛰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다. 그 여기서 발이라는 발족자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이 뛴다는 얘기죠. 발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발로 뛰다. 그래서 뛸도자가 됩니다. 요 의미를 가져온 거죠. 그죠? 발로 뛰다. 뛰는데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뛸도자와 유사한 글자는 요게 뛸 용자입니다. 요것이 뛰다는 의미입니다. 자, 사례 한번 볼게요. 도약 그러면 약자도 뛴다는 의미죠. 그죠? 도자도 뛴다는 얘기입니다. 도약한다 그러면 다 뛴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이렇게 빨리 간다. 그 의미죠. 그죠? 도무 그러면 무자가 춤출 무자입니다. 뛰면서 춤추는 것을 도무 그럽니다. 도량 그러면 양자가 들보량자입니다. 들보란 의미도 있고 노략질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략질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노략질하면서 뛰는 겁니다. 함부로 날뛰는 것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뛰면서 노략질한다는 의미는 함부로 날뛰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도량이 넓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아까 이 법도 도자 썼죠. 도량이 넓다. 도는 여기서 길이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부피를 얘기하죠. 길이와 부피가 다 이렇게 넓다 그런 얘기도 그죠? 왜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 자체를 도량이 넓다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는 도량 이렇게 씁니다. 여기 하나 더 더하면은 요게 형자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요거는 무게를 나타내죠. 그죠? 요거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형 이렇게 하잖아요.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 하고 고전 한 구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재 40페이지입니다. 그죠?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어디 뭐 먼 길을 같이 가거나 하면은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갈 때는 분명히 거기서는 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너도 명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조금 어른들이 좀 왜곡되게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네 스승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로 들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활 공자가 말했어요. 3인행 세 사람이 가면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어요? 나의 스승이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택한다, 이거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택해서. 그 중에서 선한 사람을 택해서, 그리고 그 선한 사람은 따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불선자, 선하지 않는 사람에는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돼요. 고칠 개자입니다. 계지. 자, 글자가 뭐 모르는 건 없죠. 그죠? 3인행 반드시 나 스승사자고 글자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세 사람이 가요. 세 사람이 간다는 거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나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사람이 내하고 같이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분석해 보자고요.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선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불선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불선할 수가 있습니다. 불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확률이 다 보면은 불선자도 있는데 어떻게 나의 스승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불선자가 두 사람이면 나의 스승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불선자도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택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자를 택한다. 요것도 택하고 여기서 요걸 택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요 상황에서는 요걸 둘이 다 택하고 요 상황에서 요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택해서 이 선한 행동을 보면은 나도 그런 행동을 저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앞으로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을 따를 종자죠. 그죠? 그 사람의 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럼 그 불선자, 지금 요게 불선자죠. 그죠? 요거 둘 다 불선자입니다. 그 불선자의 행동은 내가 보니까 영 못마땅합니다. 뭐 하는 것이 말이지, 이게 뭐 논리도 안 맞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행동하는 게 너무 아집적이고, 아주 선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저러한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곤치면 되는 겁니다. 나도 혹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불선자의 행동을 보면 나는 앞으로 그래 하지 않아야 되겠다. 곤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건 간에 나에게는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대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좋은 사람만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 행동은 내가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다 나에게 어떤 계기를 주는 선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타산지석 이런 것도 비슷한 얘기죠. 그죠? 남의 산에 돌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또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하는 중고 사이트 이런 단계 마켓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무료 나눔 이런 게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무료로 주는 사람은 자기는 사실 그 물건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또 유용하게 씁니다. 그걸 사실 돈을 주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또 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물건을 나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돼서 하나 제가 뭐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뭐 요즘 단백질이 좋다 이래서 이게 좀 싼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된 단백질 뭐 포대 유청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것을 몇 년, 한 1, 2년 전부터 우리가 받아서 운동이라든가 한 후에 이렇게 다 먹고 그랬습니다. 비싼 게 아니고 해서 먹어보는데. 근데 그 모회사 제품을, 다른 거는 뭐 그것이 뭐 맛이 있고 질이 좋은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싼 맛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2kg가 돼서 굉장히 이게 큰 이게 팩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그게 반쯤만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자꾸 지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궈야 되는데 바람을 안 들어가고 잠궈야 되는데 그 지퍼가 반쯤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반쯤 먹다는 다시 그거를 이렇게 뭘 찝는 거로 해서 잠가놓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사 먹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 물건을 바꿔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저는 좋은 의미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오랫동안 당신네들 보면 알지만 내가 받아 먹었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지퍼가 반만 먹으면 이렇게 터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그걸 집게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뭐 아가씨 같은 받는데 굉장히 약간 좀 뭐 이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제가 뭐 블랙 컨슈머 같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드시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대.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내가 보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이 회사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소한 거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인데는 그 사람 말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줄 거 아닙니까? 한두 번 그런 모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상품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렸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계획, 그거는 충분히 조금만 이렇게 팩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할 사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다른 회사 상품을 먹었는데 그 회사 상품은 끝까지 먹을 때까지 지퍼에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이렇게 잘 닦이고 있어요. 그 비교를 해보니까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어에 나오는 이 글씨가 생각이 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또 나쁘다는 말로만 듣지 말고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잔만 더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타울 독자입니다. 도타울 독자는 조금 특이한 글자인데 부수가 이렇게 요게 대죽자가 붙습니다. 그죠? 대나무인데 대죽자가 붙습니다. 요것이 부수 겸 음을 담당했습니다. 부수는 보통 뜻을 담당했잖아. 물론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플러스 의미를 담당하고 이 말맞자가 요게 뜻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보통 부수 자체는 뜻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부수가 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좀 특이합니다. 그죠?
요 붓으로 된 글자가 음을 담당했습니다. 죽자가 독자로 된 겁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대나무를 얘기하고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죠? 말이 천천히 걷거나 안정적으로 걸을 때 나는 발굽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말이 천천히 가고 서서히 안정적으로 날 때 하는 그 발굽 소리가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죠? 발굽 소리가 대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처럼 안정적이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드럽다. 우리가 말이 이렇게 안 달리고 할 때 천천히 갈 때 보면 아주 다가닥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면 아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거기에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안정적이고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실되다. 그 다음에 견실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대나무하고 말에 이게 안정적으로 가거나 소리 나는 걸 비교해서 이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타울 독자와 또 유사한 거는 이런 글자가 있죠. 그죠? 요거 도타울 돈자입니다. 유사한 글자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돈독 그러면은 돈자도 돛탔다는 뜻이고 독자도 돛탔다는 뜻입니다. 돈독하다 그럴 때 서로 간의 사이가 돛탔다 그런 얘기죠. 위독하다 그러는데 위험이 돛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죠. 위독. 독행 그러면은 독실한 행실을 독행 그립니다. 독실한 행실. 근데 혼자 간다 그럴 때의 독행은 홀로 독자에 갈행자를 써야 되겠죠. 그죠? 요거 독행. 그 다음에 독경 그러면은 도탁게 공경한다 그런 뜻이니까 대단히 공손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대단히 공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문을 읽는다 그럴 때 독경도 있죠. 그죠? 그 독경은 읽을 독자에 경서경자를 쓰죠. 그죠? 이게 독경 그러면 경문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경, 아주 그냥 옛날 고전 경을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또 한자 고사성어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